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게 5, 6, 7, 8 이런 식으로 캐비넷 상태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줄로만 만들어지는 애들을 1차 배열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지금 별도로 이제 행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열만 존재하는 거예요. 0번째 칸, 1번째 칸, 2번째 칸, 3번째 칸. 여기에 이제 행의 개념을 도입하는 걸 2차 배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2차 배열을 그릴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거는 배열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자, 1차 배열의 각각의 원소가 다른 배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A가 10, 20이 있고 B가 30, 40이 있다. 그럼 A하고 B는 서로 관계없는 배열이죠. 그럼 C가 있는데 C의 원소가 A와 B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배열 안에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이 안에 10, 20, 그 다음에 30, 4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캐비넷처럼 그려보면은 A하고 B가 들어있으니까 일단 두 칸이죠. 이 두 칸 안에 또 두 칸짜리 배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옆으로 너무 늘어지니까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걸 세로로 눕혀버린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림상에서. 그래서 바깥에 있는 빨간 애를 밑으로 떨구는 거야. 어차피 두 칸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0번째, 1번째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10, 20 여기는 30, 40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릴 때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요. 자, 그럼 이제 이 C만 놓고 봤을 때 C가 지금 요거 빨간색이에요. C의 0번째는 얘고요, 통째로. C가 지금 빨간색 선이에요. 그래서 C의 0번째는 위에 10, 20짜리 얘고, 그 다음에 C의 1번째는 30, 40. 요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C의 0번째의 0번째, C의 0번째의 1번째, C의 1번째의 0번째, C의 1번째의 2번째. 이렇게 해서 행과 열의 개념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배열을 만들 때 한 번에 작성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코드를 보면은 이제 A와 B라고 하는 서로 다른 배열이 있습니다.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데 그 배열의 원소가 각각 독립적인 배열이 되는 거죠.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my ARR 1을 그릴 때 이게 두 칸짜리니까 밑으로 떠볼게요. 이렇게 된 거죠. 0번째, 1번째, 0번째, 1번째. 그 다음에 A가 두 칸짜리죠. 얘가 지금 여기 0번째 칸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1, 2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4칸짜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4칸짜리가 들어있는 거죠. 4, 5, 6, 7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 그릴 때 아까 귀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를 딱 나눠버리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배열은 배열의 각 칸에 다른 배열이 또 들어있는 거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귀찮으니까 가로 세로 그냥 딱딱 맞게 예제를 만들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행마다
열의 개수가 다르게 들어있는 형태를 가변 배열이라고 해요. 주로 C 언어나 C++ 공부하셨던 분들이 배열을 이렇게 많이 그려요. 왜냐면은 C 언어랑 C++은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C 언어 공부하면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면서 좌절하는 구간이 있어. 포인터라고 불리우는 아주 그 흉악한 녀석이 하나 있어요. 나도 거기서 한번 꼬꾸라졌었거든. 그 포인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C 언어는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그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요즘 프로그래밍어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A가 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이 A라는 변수 만들지 말고 여기다 툭 하고 집어넣고 B도 여기다 이렇게 툭 하고 집어넣으면은 요 A, B 필요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배열 만들 때 축약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배열 안에 배열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도 어차피 똑같아요. 자, 그럼 myARR2를 놓고 봤을 때 0번째 항목은 여기가 0번째고요. 1번째 항목은 여기에요. 그래서 myARR2의 0번째와 1번째를 출력한다라고 하면 0번째, 1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myARR2의 0번째라 그랬죠? 그 0번째에서 또 0번째는 얘예요. 0번째에서 1번째는 얘고요. 그래서 보통 0,0이라고 불러요. 자, myARR2 0,0은 1, 0,1은 2, 0,2는 3, 1,0은 얘죠? 4, 1,1은 5, 1,2는 6. 배열 작성할 때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세미콜론이 없다, 세미콜론을 확실하게 찍어준다면 세미콜론이 나오기 전까지를 명령어 하나로 보기 때문에 줄바꿈이나 띄어쓰기 같은 거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보기 좋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배열을 만들 때부터 이런 식으로 모양을 비슷하게 잡아서 코딩하기도 해요. 자, 드디어 여기 바 나왔다, 바. 자, 이거 웬만하면 이거 쓰지 마세요, 바. 자,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간다라는 기본 특성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new array 명령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new array라고 해서 C라고 만들면 얘도 10, 20, 30이 들어있는 1차 배열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도 50, 60, 70이 들어있는 배열을 만들겠죠. 근데 새로운 배열 myARR3를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C와 D를 넣었어요.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는 일단 두 칸짜리겠지. 근데 이 두 칸에 각각 얘랑 얘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차 배열. 이것도 축약해서 쓰면 요게 C니까 C 자리에다 얘를 넣어주고 얘가 D니까 D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아래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 new array 명령은 잘 안 써요. 자, 그럼 이제 myARR1이 있고 myARR2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도 되겠지. const x는 myARR1에 myARR2 이렇게. 그럼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2차 배열이죠. 위에는 2칸, 밑에는 4칸이네요. 1, 2, 4, 5, 6, 7. 이게 얘고요. 얘는 딱 3칸씩 돼 있네요. 1, 2, 3, 4, 5, 6. 근데 2칸짜리 배열을 또 만들었어. 2칸짜리 배열을 또 만들었는데 위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2차 배열을 그릴 때 대충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배열 안에 배열이 또 들어가 있는 건데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그려요. 여기에 차원 하나가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개념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3차 배열. 이론상 n차 배열까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뭔가 프로그래밍을 짜면서 2차 배열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진도가 나가진 않았지만 뒤에서 공부할 제이슨이라던가 객체 뭐 이런 개념을 접목을 하면은 2차원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자료 구조는. 그러니까 3차 배열 이상 나오는 경우는 보통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 문제 낼 때. 그러니까 3차부터는 아예 신경 쓰지도 마세요. 자, 어찌됐건 이제 2차 배열은 행과 열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2차 배열을 탐색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2행 3열을 갖는 2차 배열이에요. 자, 이 배열의 이름을 K라고 정할게요. 그러면 K의 0번째는 요거죠, 통째로. K의 1번째는 통째로 요거죠. 그럼 K 0번째에 0번째, 0번째에 1번째, 0번째에 2번째. 0,0, 0,1, 0,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째에 다시 0번째부터 1번째, 2번째가 되죠. 1,0, 1,1, 1,2가 되는 거예요. 앞에 게 하나 바뀌기 위해서 뒤에 게 한 사이클을 다시 돌죠. 그러니까 2차 배열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중첩 반복문이 필요해요. 얘가 I고 얘가 J이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대비해서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탐색할 때 쓰이는 규칙을 제가 미리 떡밥을 던져놨어요. 행렬 구조에서 부모 반복문은 뭘 담당한다? 행. 그러니까 여기가 부모. 그 다음에 열을 담당하는 게 자식. 그럼 이제 얘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for let i는 0부터 i는 2보다 작은 동안 i가 증가.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죠? 그 과정에서 for let j는 0부터 j가 3보다 작은 동안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K의 I번째에 대한 J번째라고 하면 얘가 2차 배열을 다 탐색할 수 있습니다. I가 1 증가하기 위해선 J가 0부터 2까지 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가 0인 동안 J가 0부터 2까지. 이거 다 돌고 나서 또 I가 1 증가하면 J가 0부터 2까지 다시 하는 거죠. (1차) 배열에서 배열 이름에 length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를 가져왔었죠. 자, 다시 한번 2차 배열을 그려볼게요. 자, 얘가 K라고 했을 때 K의 0번째는
이 8n이 통째로입니다. K의 1번째는 얘 통째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K 자체는 이 빨강색 선만 관여한다는 거예요. 빨강색 선 지금 몇 칸? 2칸. 그래서 K의 랭스는 여기에서 2예요. 그러니까 2차 배열에서 배열 이름점 랭스는 행의 크기를 가져와요. 그럼 이게 4칸이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 열의 크기는 각각의 행마다 따로 가져와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행마다 열의 수가 다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행에 대한 열의 크기가 항상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열의 크기는 각 행마다 개별적으로 가져와야 돼요. 자, 이 말을 종합해서 2차 배열을 탐색하는 예제를 보면요. 자, 2차 배열을 간단하게 myARR이라고 준비했어요. myARR.length라고 하면 안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여기는 뭔가 있어. 여기도 뭔가 있어.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괄호만 놓고 보면 원소가 2개인 거죠. 그러니까 myARR.length는 2예요. 요 콤마 기준으로 어디가 원소를 구별하는 건지 잘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myARR의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 0부터 1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가 돼요. 그래서 myARR의 i번째를 출력하면 0번째, 1번째를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반복 범위가 이거니까. 그러면 얘네가 통째로 출력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myARR의 i번째를 갖고 반복을 또 돌리는 거야. J는 myARR i번째 랭스. 자, 그러면 i가 0일 때, 이게 아까 2였잖아요? i가 0일 때, 얘는 이거라며. 그럼 이걸 가지고 길이를 다시 체크하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J의 범위는 0부터 2까지가 되죠. 3보다 작다니까. 그럼 i를 0으로 고정해 놓고 J가 0, 1, 2가 되는 거니까 0번째에 대해서 0, 1, 2를 탐색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 포 5부문으로 탐색을 해볼게요. myARR2만 놓고 보면 아까랑 똑같은 배열이에요. 얘만 놓고 보면은 0번째가 이거 통째가 되죠. 1번째도 요거 통째가 되는 거죠. 왜냐면 배열을 구별하는 콤마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템에 들어오는 거는 순차적으로 요 0번째와 1번째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출력을 하면 아이템에 출력되는 게 요게 된다고요. 순차적으로. 그럼 이 아이템을 갖고 반복을 또 돌려. 자, 아이템이 처음에 요거라며. 그럼 이걸 가지고 포 오브를 또 돌려요. 얘가 1, 2, 3이니까 서브는 순서대로 1, 2, 3이겠죠. 밑에 거 할 때는 4, 5, 6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탐색하면은 이것도 2차 배열의 탐색이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가변 배열인데요. 자, A가 13579고 B가 246이에요. 그러면 데이터에다가 A와 B를 넣으면은 데이터 자체는 2칸짜리죠. 여기에 A가 13579니까 1, 3, 5, 7, 9가 들어있는 거고 B가 3칸짜리니까 2, 4, 6이 들어있는 거고 핵마다 열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자, 데이터.점 랭스는 몇이에요 지금? 데이터가 지금 파란색이에요. 파란 선이에요. 데이터.점 랭스는 몇이야? 그쵸, 2죠. 그럼 i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그래서 데이터의 i번째를 출력하면은 a하고 b 자체가 출력된다고요. 근데 배열을 갖고 2차 반복을 돌릴 땐 각각의 핵마다 개수를 따로 측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i가 0이면 요게 몇 개인지를 카운트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5가 되고요. i가 1이면 이게 몇 개인지를 카운트할 거 아니에요. 3이 되고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변 배열이건 아니면 정방 배열이건 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얘가 다 커버해 주니까. 그래서 2차 배열 탐색할 때는 그냥 이 코드를 외우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바에서도 똑같이 먹혀요. 자, 배열이라고 하는 주제를 거의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변 배열까지 나왔고요. 2차 배열 반복문 이것도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논했었던 이 성적표를 다시 보자고요. 우리가 처음에 배열이라는 주제를 논했던 게 이런 성적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총점과 평균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를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점수만 요 내용을 이렇게 배열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학생별로 총점과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배열이죠. 자, 2차 배열을 탐색하기 위해서 그레이드.점 랭스라고 했어요. 그레이드 자체의 길이에요. 하나, 두 개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인 거죠. 얘는 길이가 3이죠. 그럼 i의 변화량은 0부터 2까지 1씩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럼 그레이드 i번째 랭스는 i가 0일 때는 철수 데이터, 1일 때는 0이 데이터, 2일 때는 민혁 데이터가 되겠죠. 자, 길이가 요거 통째로 놓고 보면 4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총점하고 평균을 구할 때 이름은 의미 없죠. 그러니까 각각 0번째 거는 제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0번째어를 학생 이름이니까 학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제1을 1부터 걸었어요. 그러면 그레이드의 i j2번째를 출력해라. j2의 범위는 1부터 3까지 1씩 증가. 전부 다 개수가 똑같으니까 다 똑같겠죠. 그러면 i가 0일 때 j2는 1, 2, 3, 1일 때 1, 2, 3, 2일 때 1, 2, 3이 되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일단 다 출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원소들이 다 나오겠죠? 자, 출력 확인한 거는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점수에 대해서 합산을 할 건데, 일단은 어저께 합산을 할 때는 무조건 반복문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 놓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충실해서 반복문 시작 전에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여기서 그레이드의 i j2번째를 합산을 해볼게요.
자, 이 위치에서 변수를 초기화하면 i가 0일 때 그리고 j가 0, 1, 2일 때 그레이드의 i, j는 요거죠. 자, i 0, 1, 2. 아, 미안. 0, 1, 2가 아니구나. 1, 2, 3이네요. 자, j가 1, 2, 3. 자, 그러면 이제 i가 0일 때 배열의 원소가 92, 81, 76인데 이걸 썸에다가 합산을 하래요. 그럼 92 더하기 81 더하기 76을 할 거예요. 썸에다가. 자, 여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턴으로 돌아와서 i가 이제 1로 증가를 해요. 자, 여기서 1로 온 거니까 썸은 다시 안 건드렸죠, 지금. 그럼 여전히 썸은 요거 3개 합산한 거야. 얼마야, 그럼? 173에 249네요. 틀려도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1이 됐을 때 j는 다시 1번째, 2번째, 3번째인데 1번째 값이 72, 95, 84라고요. 이거를 다시 썸에다가 합산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i가 1이 돼서 오는 동안 아까 합산해놨던 썸이 0으로 바뀌질 않았죠. 계속 이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썸이 하는 건 뭐겠어요? 모든 학생의 총점이래요. 전체 합산. 그래서 이렇게 구해지는 썸은 모든 학생의 총점입니다. 그럼 학생 개별적으로 총점을 구하고 싶으면 요거 3개를 더하고 0으로 넘어가면은 이전 거 날려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별 총점을 구할 때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위치가 여기에요. i가 학생 1명을 뜻하는 거잖아요. 1명을 시작할 때마다 변수를 0으로 새로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썸은 전체 총점, 퍼스널 썸은 개인별 총점. 자, 그럼 개인별 평균을 구할 때는 새로운 학생을 시작하기 전에 얼른 평균 구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퍼스널 썸에서 i번째 길이 빼기 1을 합니다. 왜 1을 했느냐? 이름은 빼야죠. 그래서 그레이드 i번째, 0번째 학생 이름의 총점은 %d고 평균은 몇이다. 라고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 예제예요. 요것도 원래는 연습 문제로 내던 건데 생각보다 많이들 못 풀어서 그냥 예제로 바꿨어요. 6캔 7열로 구성된 2차 배열을 준비하고요. 배열의 모든 칸에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할당하래요. 일단 6캔 7열로 구성된 2차 배열을 먼저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은 6칸짜리 빈 배열이 만들어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짜리 빈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반복을 돌아요. 그럼 데이터의 i번째는 여기가 되는 거죠. 각각의 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니까 데이터의 랭스는 6이죠. 이 안에다가 각각 new array 명령의 숫자가 하나만 있으면 빈 배열을 만드는 거잖아요. 데이터의 i번째에 각각 7칸짜리 빈 배열을 넣어요. 여기가 각각 7칸이야. 여기도. 이렇게 해서 6캔 7열짜리 빈 배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일단 2차 배열을 이렇게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하면서 ij번째에다가 카운터를 대입하고 1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배열의 각각의 칸에 1씩 증가하는 값을 순서대로 넣는 거야. 데이터를 안 만들었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7 이렇게 빈 칸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각각 1씩 증가하는 값을 순서대로 넣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한 가지 제약을 걸 거예요. i가 0일 때 j가 3보다 작다면 0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가 3인 위치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할당하래요. 뭔 말이냐면은 i가 0일 때 j가 3보다 작다. 0, 1, 2번째 칸인 거죠. 여기에는 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j가 3이 되는 순간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넣기 시작하라고요. 근데 이 카운터 값이 만약에 30보다 커지면 그때도 0을 넣으래요. 이 조건을 곁들이면 i가 0이고 j가 3보다 작거나 아니면 카운터가 30보다 커지면 그 자리에 0을 때려박고 그렇지 않으면 카운터를 넣어서 1씩 증가해라 라고 해서 출력을 합니다. 뭐 같아요 이거? 자, 조건을 바꿔볼게요. 자, j 값을 하나씩 밀게요. 4보다 작다면 0을 대입하고 인덱스가 4인 위치부터 1씩 증가하는 값을 할당해라. 카운터가 31보다 크다면 그 자리에 0을 대신해서 할당해라. 조건값을 하나씩 키워볼게요. 얘가 4보다 작다면 그리고 카운터가 1보다 크다면 자, 결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코드로는 보기가 좀 불편하죠? 자, 쓸데없는 가로들 뺍시다. 뭐 같아요? 이번 달 달력이에요. 달력 처리 로직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한 달에 대한 조건을 달력을 출력하는데 시작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 주가 몇 번째 요일부터 시작하느냐예요. 보통 일요일을 0으로 보고 토요일을 6으로 봐요. 그래서 0, 1, 2, 3, 4 4부터 목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수요일까지는 날짜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 달의 마지막 날이 31일이니까 31일보다 크면은 카운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선 제가 이렇게 그 숫자 값으로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명령어를 통해서 이번 달 첫째 주는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느냐, 이번 달은 마지막 날이 며칠까지 있냐, 이거를 프로그램 명령어로 얻어올 수 있어요. 그럼 동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달력으로 생긴 자료 구조를 만들기만 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출력을 하죠. 요건데 요 배열을 탐색을 할 건데 탐색하면서 문자열을 만들 거예요. 문자열 변수, 우리 별 찍기 했을 때 str이라는 변수 하나에다가 값 계속 다 결합했죠. 그 원리를 적용해서 이 배열의 원소들을 문자열 결합을 다 할 건데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줄게요. 이제 자, 테이블 태그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테이블 쓰죠. 자, 행이 시작할 때 tr을 열어요. tr. 그 다음에 여기서 어차피 데이터 랭스 7이잖아. 한 주씩이니까. 그럼 7번 반복하면서 값이 0일 때는 td를 열고 td를 닫아요. 여기는 td 열고 그냥 td 닫는 거죠.
이런 게 지금 4개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0이 아니라면은 배열의 원소를 안에다 넣고 TD를 걸어요. 1, 2, 3일까지 가겠죠. 이렇게 해서 한 줄 출력이 끝나면 TR을 닫아요. 자, 한 줄 끝났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또 TR을 열고 같은 식으로 또 칸을 만들어서 맨 마지막에 반복 빠져나오는 테이블을 닫아요. 이렇게 구성하면은 우리가 공부했었던 HTML 태그를 데이터 안 만들었다. HTML 태그를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내는 게 돼요. HTML 파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div id는 뭐야? result라고 하는 div라는 넣을게요. HTML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다가 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투척을 합니다. 콘솔.log로 출력을 하면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개발자 도구에 나온다 그랬어요. 출력문을 바꿀게요. 이 구문은 HTML 태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이에요. 자, 샵 리절트. 이건 뭔지 뻔히 알죠? 셀렉터, CSS 선택자에 의해서 쿼리,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큐멘트는 현재 HTML 파일을 뜻해요. 그러니까 현재 HTML 파일에서 CSS 선택자에 의한 질의를 합니다. 그럼 얘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구문이 의미하는 게 얘예요. 이 뒤에 붙는 inner HTML은 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를 뜻해요. 거기다가 요 문자열을 집어 넣으래. 그럼 대충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다가 클래스 헬로라고 잡아주면 CSS도 미리 해놓는 거지. 아이고. 여기서 스타일 헬로는 뭐 보더 픽셀 솔리드의 레드, 위드스는 500픽셀, 마진 오토, 이런 식으로 미리 걸어놓으면은 출력되는 내용을 이렇게 CSS를 가져가겠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제마다 지금 HTML을 다시 만들 시간이 없잖아. 그리고 CSS 다 배웠는데 예제마다 또 하면 시간 낭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헬로월드라고 이렇게 문자를 출력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나는 HTML하고 CSS 하기 힘드니까 자바스크립트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애들. 스크립트, 이건 보여준 것 같은데. const my div는 document.query selector 샵 result. 그럼 요 my div가 요게 된다 그랬죠? 에이펙스가 너무 안 보인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알겠죠?
이거를 위해서 CSS를 공부한 거예요. CSS가 못하겠어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안 하겠다는 얘기야. CSS의 목적은 자바스크립트의 목적은 CSS와 HTML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뭐 오시기 전에 이제 뭐 자바 스프링이 목적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많이들 리액트에 많이 리액트가 요즘 잘 나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액트 코드 보여줄게요. 실무자들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 CSS랑 자바스크립트 안 하고 리액트 바로 넘어가겠다고. 지금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림이고. 자, 이게 리액트예요. 이게 우리 수업에서는 거의 최종 버전이에요. 끝판왕이야. 보시다시피 확장자 보다시피 자바스크립트밖에 없어요. HTML하고 CSS가 없어. 이거 보고 오나봐. 아, 이거 하면은 HTML, CSS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안에 CSS랑 HTML이 들어가거든.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테크트리를 그렇게 타고 있는 거지. 괜히 내가 여기서 시간 때우기로 HTML이랑 CSS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거 못 알아보는 사람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리액트 할 때, 리액트 공부할 때 이만큼은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HTML도 다 아니까 이만큼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요거만 공부하면 되네. 이 과정을 겪고 있는, 한꺼번에 이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부분 쪼개서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쪼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개강 때도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여러 과목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한테 적성에 맞는 과목만 택하겠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최소한의 가지수만 이제 골라서 해드린 거예요. 리액트 들어가면. 그럼 이제 또 나는 HTML하고 CSS 프론트엔드 쪽은 아닌가 봐. 그럼 백엔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을 또 기대한다고. 이게 지금 스프링이에요. 뭐 자바는 아직 우리가 배우기 전이니까 뭐 자바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네들이라고 HTML, CSS를 안 할 것 같아? 오히려 스프링은 HTML, CSS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JSTL이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게 나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HTML, CSS를 논하지 않고선 어떤 종류의 프로그래밍도 성립이 안 돼요. 이건 내 말 믿어도 내가 이 짓을 지금 23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틈 날 때마다 앞에 거 이제 슬쩍슬쩍 한번 열어보세요. 저도 HTML하고 CSS 모든 속성 다 외워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외우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수업 예제 있잖아요. 그게 제 개인 업무 할 때는 저한테는 그게 참고서가 돼요.
실제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제가 외주 개발을 받아서 해요. 왜냐면은 저는 정규 교과를 수업하는 강사가 아니라 이제 실무 기술을 강의하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감 떨어지면 게임 끝이거든, 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을 받아서 해요. 이게 올해 초에 만든 건가? 아, 그래요. 제가 보여드린 적 있나요? 요거 만들 정도로 할 거예요. 이게 특허 기술 거래하는 사이트인데, 이게 딱 리액트로 만든 거예요. 이게 리액트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사이트 가동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고. 여기 뒤에 배경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거 우리 수업에서 했던 거잖아요. 난 진짜로 내가 실무에서 안 쓰는 건 수업에서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쓰는 기술만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이 보통 책하고 목차나 순서 진행이 달라요. 지도 넣었던 거 진짜 넣었어. 아마 지금 여러분들 요즘도 만들려고 하면 만들걸요? 뭐 그렇습니다.